그리고 자 역근, 태극근 이거는 역근경과 태극권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이라는 거는 이래요. 모양에서 역이라는 자연의 뜻은 자연의 변화, 역 또는 자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역은 이제 그거 원리를 풀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음양의 체계가 발달이 돼 있지만 자연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자연의 역근경이라는 게 뭘까요? 역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힌트가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서는 내가 우주답게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동적이질 않아요. 달마한테 물어보죠. 기회가 왜 선생님 무술 같은 거 하고 있냐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설일미 하듯이 무선 일미 내지는 무선 도리 뭐 이런 거지요. 다른 게 어디니? 걔가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달마는 무술도 잘했죠. 근데 그 무술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내가 자연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서 또는 앉아서 뭐든지 하는 거죠. 움직이려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서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제 서서 간단하게 시키는데 거기 있는 에너지가 꼬리뼈에서 붙어 있어요. 그럼 우주가 앉아서 하면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 에너지가 내 몸을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게 동양 이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하셨던 분들 처음 얘기하면 벡터가 보통 방향이 있는 벡터인데 이건 프리 벡터. 방향성이 없는데 내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걷는다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걷겠다. 근데 걷다가 일로 걷겠다 하면 옆으로 가죠. 그때마다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체인 걔가 참나가 됐든 뭐가 됐든 얘가 하게끔 마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무 쪽에 힘을 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달라. 태극권은 장삼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태극이라는 것도 또 우주의 카오스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시방이 터지는 그 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맞추면 얘가 무정형으로 동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태극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우는 태극권이지만 원래의 태극권이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보시면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원효가 무의 가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찬송을 한 뒤지요. 이 무의 표주박 같은 걸 들고 가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걸 이제 university 그렇고 음악으로 또는 춤으로 발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용인이 춤을 넣었어요. 무술과 춤은 다르지 않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안에 시방세계가 있어서 그게 나를 통해서 화음의 세계를 춤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혀 달라지게 되죠.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춤에 대한 이해주 교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춤인 거 아세요? 저희 춤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맞춰서 움직이면 그거니까. 그런데 그 힘이 움직이게 놔두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떤 데 춤추는 것 같고 해서 가지. 이걸 움직이게 하니까 어떤 거죠? 안에 경락이나 근육을 안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내 머릿속에서 저는 제가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나에다 맡겨서 할 수 있는 수련법이 무예무예요. 참나춤이라는 거는 이게 뭐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연도 자연을 닮은 자연이 내 몸에서 피는 이러한 춤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인도세계는 다이나믹 명상하고는 달라요. 다이나믹 명상은 음악 틀어놓고 하느라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는 무슨 음악을 안 씁니다. 음악을 맞추고 음악 대신에 거기다 맞춰야지. 아까 진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허락. 그렇게 하시면 몇 정량도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상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나오고 그런데 명상이라는 건 뭐죠?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다 보면 색안경을 쓰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색안경이 있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명상의 의미다. 명상의 의미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넘어갈 때의 체계에도 이 상이 제대로 되면
세권 몰래 청정한데 우리가 지 마음대로 아니 비설신의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제대로 된 식이 생긴다. 그죠? 상이 모여서 식이 되지. 그래서 그 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얘기한 유식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체계를 찾아갈 수 있다. 왜? 오로지 알무로만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수많은 수행 체계가 결국 뭐를 바꾸는 건가요? 우리의 체화된 알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무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가를 알게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토론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앞장에 써놨던 것처럼 그 많은 질문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어. 왜 넌 그걸 믿니? 넌 왜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데 혼자 하면 명상이고 여러 사람이 토론이죠. 여러 사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하러 다녔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소크라테스 얘기, 아까 델포이 거기서 이제 신탁에다 맡긴 경우는 그 신녀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아우면가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 맡으면 좀 더 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신탁을 받은 한 자는 소크라테스 친구래요. 친구가 질문을 했다 그러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가 그리스에 있느냐. 나왔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냥 에피소드로 알고 계시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습니다. 4대 우상, 이건 아시는 분 많겠는데 편견의 종류를 나눴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편견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뭐 영국의 우상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상들 편견의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것을 혁파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베이컨의 주장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 동의하는 방식이 아까 뭐 석가의 윗바사나나 뭐 다를 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방식이 뭐 비슷하고. 자, 그래서 요 뒤에는 진리에 도달하기 있는 그대로 보기는 제가 요 공통적인 거를 한번 뽑아놨어요. 이게 이제 각 수행단체에서 진리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들인데, 앞에 거 지금까지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거고,